네, 안녕하십니까. 좌장을 맡은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의 한경근입니다. 먼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훌륭한 포맷으로 세미나를 열어주신 우리 국립특수교육원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고무적이었던 사실이 제가 세미나를 쭉 보면서 실시간으로 제가 모니터를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전국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우간다 교육청이라고 하는 분도 참여를 해 주셨는데 진짜 이길 바라겠고요. 제가 쭉 보니까 총 350여 명 이상이 접속을 하셔서 함께 질문도 해 주시고, 심지어 그 안에서 토론도 해 주시고 또 대안까지 함께 나눠주셔서 열띤 행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무엇도 이제 우리 발표를 보게 되면 전반적인 어떤 이론이라든가 제도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순회 교육을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직접 우리가 생생하게 보고 있어서 상당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김지영 교수님께서는 특수교육 전달 체계 내에서 순회 교육은 어떠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제도적 차원이라든가 교사 역량 강화 차원, 그리고 지원센터의 역할 차원에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감동 깊었던 게, 이런 특수교육 지원센터 기반의 순회 교육이 배치 환경의 문제보다는 결국은 우리가 교육 지원에 우선을 둬야 한다는, 그게 아주 인상 깊은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정영수 교장 선생님께서는 순회 교사의 역할을, 특히 통합교육형 순회 교사와 분리교육형 순회 교사 역할들을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눈에 띄는 댓글 중에 하나가 자폐성 장애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님께서 교장 선생님 말씀 너무 맞다고, 정말 그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응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리 강미화 선생님께서는 충남이죠. 충남 당진의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지역에서 실제 순회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IEP서부터 지도일지, 수업 사례까지, 그리고 심지어 코로나 시대 원격 순회 교육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말씀해 주셨고, 저 개인적으로는 순회 교육 특성상 양치 교육을 했는데 양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것, 간단한 사례지만 순회 교육의 실상을 잘 보여주는 아주 좋은 그 사례였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혜정 선생님께서는 상당히 감동이었습니다. 그 수업을 삶을 함께 떠나는 즐거운 여행이라고 비유를 해주시면서 전체 발표도 함께 계획하고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 상당히 감동이 깊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세미나의 주제가 학생 맞춤형 순회 교육이라는 부분들인데, 우리 정혜정 선생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았습니다. 자, 예고한 대로 원래 국립특수교원 계획에서는 그 10분의 질문자를 채택해서 케이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모니터를 하면서 어떤 질문을 제가 택할 것인가 좀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 대부분의 질문들이 몇 가지 카테고리로 좀 묶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모든 분을 선택을 할 수는 없고 제가 질문을 선택을 했는데, 그 질문들은 아마 다른 분들도 함께 물어봐 주신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지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그 정혜정 선생님께서 제일 나중에 하셨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이렇게 제일 먼저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그 삶의 그 떠나라 함께 가는 즐거운 여행을 한번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시죠. 질문지에 26번입니다. 김수현 선생님, 2334번입니다. 네, 끝번호 2334번 김수현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순회 교육을 위해서 다모임을 가진다고 하셨는데 경험뿐만이 아니라 주로 어떤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수업 준비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사립 유치원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시는지, 상당히 그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여쭤보셨습니다. 네, 선생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그 다모임을 하는 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뭐 순회 교육이나 전체적인 순회 교육 관련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센터에서 업무 관련된 것도 이게 담화을 어떤 지시나 장학사님이 업무 전달용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를 마시거나 담소를 나누거나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담모임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저희가 그 진주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순회교사가 6명 정도 있습니다. 6명이 모여서 순회 수업에 관련해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 이게서는 저희들이 유치원 그 정식으로 들어오신 선생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우리 이제 한 분에 우리가 8명의 일반 학급에 그 미술치교에 있는 순회교육 대상을 이렇게 하는데 그 수업 자료로서는 저희가 그 유치원 교육과정, 놀이중점 교육과정 교과부에서 발간된 자료를 활용하고 그리고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발간된 이영유아 자료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사용하고 그럼 이 선생님께서 일반 학급에 있었을 때 자료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보드게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좀 많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활용해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미술치교에 있는 사립 유치원에 있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점을 이렇게 순회 수업에 어려운 점을 물어보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업으로 먼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처음에 일반 아이들과 달리 이렇게 어려움을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먼저 들어보고 그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면서 순회 수업이라든지 우리가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 아이가 힘들다는 것을 풀어놓을 때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줄 부분에 지원센터에서 지원할 부분이나 순회교육으로 지원할 부분이나 그리고 부모교육에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원하는 대로 우리가 저희들이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요청해 주고 순회 수업이라든지 부모님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저희들이 개별화 지원팀 협의회를 해서 현재 큰 무리 없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역시 아름다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공감 먼저 그렇죠? 그 함께 그 어려움을 들어주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 인상 깊었는데 사실은 여러 질문들 중에 그 일반 학교에서의 통합교육형 순회교육에 대한 어려움들도 꽤 질문이 많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 공감을 함께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질문을 우리 강미화 선생님께 드려보겠습니다. 강남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에 다니는 학생이 질문을 했네요. 앞으로 이제 예비교사가 되고 우리가 오늘 발표에서도 들었듯이 초임교사가 또 지원센터에 발령받을 가능성도 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고요. 질문은 권민지 학생이군요. 네, 4259 끝번호가 4259입니다. 질문이 실제 순회교육 대상자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일 것 같은데 그러면 순회교육이 필요하다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 간의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혹시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 네,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순회교육 지원 대상자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순회교육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토대로 해서 선정한다는 것을 우선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순회교육은 개별화 교육을 우선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수준이 개별 수업에 적합한 정도의 학습 능력을 보이고 있는지가 가장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회교육 신청서에도 나와 있지만 학생의 현행 학습 수준과 능력을 토대로 해서 진단평가한 결과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저희는 몇 년 동안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주요 교과의 국어, 수학, 이제 읽기, 쓰기, 수학의 과목에서 얼마나 학습에서 순회 수업을 필요로 하는지를 우선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보호자나 담임교사가 순회 교육을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순회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득의 과정을 거치고요.
반대로 저희가 볼 때는 순회 교육이 필요치 않는데 희망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 원아들의 같은 경우에는 통합 교육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유아들은 특히나 사회성 발달이 어느 정도 되면 발달에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학습적인 것은 발전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학습의 수준이 어느 정도 유아 수준에서 또래들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다면 저희는 통합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 개별 수업은 지양을 하고, 설사 순회 교육을 하더라도 분리해서 수업 장소를 분리해서 순회 교육을 진행을 하진 않고요. 일반 학급에서 똑같이 활동을 하는 중에 순회 교사가 같은 공간에서 수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특수학급의 경우에 특수 교사들이 협력 교수를 하는 형태를 실제로 하고 있고, 제가 지도를 하고 있는 학생이 장애 정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리고 장애 정도가 심해서 수업 장소를 분리하면 굉장히 울음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학생이 주되게 활동하는 수업 장소에서 제가 자연스럽게 놀이를 할 때도 있고 개별적인 인지 수업을 할 때도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경우를 다 나눠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 제일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셨던 우리 김지원 교수님께서도 순회 교육이 하나의 그 고정된 어떤 배치 환경이 아니라 학교 복귀를 염두에 둔 어떤 그런 식으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최소 제한 환경을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우리 그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거는 결국은 그 학생의 교육적 지원, 교육적 요구가 순회 교육이 타당한가 하지 않은가, 그리고 그것이 개별적 교육 지원 팀에서 서로 함께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감하고 서로 신뢰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차례입니다, 그렇죠? 네, 그 9366번을 쓰시는 분인데 그 초콜릿 이름이죠, 이게? 그렇죠? 초콜릿 이름 같은 그런 그 네, 명칭을 가지신 9366번의 선생님이십니다. 이거는 정말 그 질문보다는 멋진 어떤 그 응원의 한마디를 좀 부탁을 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이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중도 중복장애 학생 교육에 상당히 어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중도 중복장애 학생의 장애가 너무 좀 심해서 실제로 선생님과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등, 그다음에 원맨쇼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서로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이 솔직히 계시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응원의 한마디 또는 정말 좋은 꿀팁이 있겠는가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꿀팁 좀 주시죠. 네. 네, 우선 응원의 한마디를 부탁을 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응원이라고 하면 힘내세요, 으라차차 이럴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선생님 제 옆에 있으면 제가 한번 안아주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토닥토닥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입니다. 정말로 힘든 환경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힘내세요 라고 하면 그 말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가정을 방문해서 재택 순회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에게 힘내세요 보다는, 선생님 어려운 거 뭐 있어요? 뭐 도와줘요?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참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선생님은 그 상호작용이 어렵고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잘 모르겠고 또 원맨쇼를 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우리 학교에 이제 재택 순회 교육 학생이 새로 입학을 하면 3월 초에 가정 방문을 가요. 사실은 또 3월 개학 전에 가는 재학생 같은 경우는 개학 전에 가고,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씩 아이들을 보기 때문에 1년 후에 가면 성장한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선생님의 말을 다 듣고 있고, 어쨌든 결코 원맨쇼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꿀팁이라고 하면 이 항상 어려운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봐야 되는 건 선생님도 마음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학교에 오셔서 계속 학교 관리자가 됐든 선배 교사가 됐든 어려움을 계속 마음을 얘기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중증에 또 중복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교육하는 재택 순회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꼭 신념으로 가지고 가야 될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세상의 모든 학습자는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다만 이게 더디고 우리가 이 아이가 성장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선생님은 충분히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또 세상의 모든 학습자는 의사소통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중증의 장애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이 학생과 상호작용을 할 것인지 그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학생 개개인이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지원을 할 때 그 학생이 처해 있는 개개의 그 독특한 환경들을 고려해서 교육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이제 어쩌면 우리가 문명의 대전환기를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들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스트레스 관리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의 근육들을 어떻게 단단하게 길러갈지 또 고민을 해보시면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따뜻한 말씀을 아주 따뜻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질문하신 선생님이 그런 고민을 하시는 그 자체가 사실은 교사로서 성찰하시고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요.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함께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지영 교수님께 이제 그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예명도 JH 킴 그러면 혹시 스스로 질문하신 건 아닌가요? 네, 끝번호가 3414 선생님인데 JH 킴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통합교육형 순회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통합지원교사가 원래 취지에는 맞게 일반교사 협력성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대체로 이제 수업 보조의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또 한편에서는 혹시나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는 구태여 눈에 띄지 않게끔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시간상 제가 질문을 한꺼번에 드릴게요. 제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도 일반 학교 통합교육 상황에서 어떤 그런 수업 모형에 관한 부분들, 컨설팅 모형이라든가 이런 모형들인데 이 부분을 한꺼번에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재택 순회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도 조금 오래되고 저희들의 경험도 많이 쌓여서 이제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일반 학교에 있는 그 특수교사 미배치교,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있는 이제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아직은 이제 순회 나가시는 선생님들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이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이제 그 학교 급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고민들을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 중, 고를 조금은 다르게 보자는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지금 일반 학교에 있는 그 재택순회
일반 학교에 있는 그 순회 지원을 받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치원 학생들이 지금 가장 많습니다. 한 600명 정도 되고요. 초등학생은 700명, 물론 초등학생이 좀 많긴 하네요. 중학생이 300명, 고등학생은 160명으로 전국에 사실 굉장히 적은 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학교급마다 요구하는 것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원하실 때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문들이라든지 연구들을 좀 살펴보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협력 수업을 요구하는 일반 유치원 선생님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은 협력 수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이제 특수교사가 협력 수업을 하고 그 일반 학교 공간에 들어가서 유치원의 경우에는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 아이들의 그 행동을 지원하는 모습들을 일반 선생님들이 보고 같이 또 배우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협력 수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일단 물론 전부 다 잘 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초, 중,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 있는 교사가 특수교사가 학교로 들어갑니다. 사실 이게 사실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외부 우리 학교라는 공간이 이제 그렇게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고 외부 인력이 들어왔을 때 일단 조금 서로 협력이 쉽게 되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선생님들이 이제 수대를 갔을 때 어떻게 일반 교사들과 협력을 해야 할지 사실 어려운 문제죠. 자, 그래서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또 고민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과목마다 선생님들이 다 다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외부에 있는 교사가 들어갔을 때 같이 협력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거 사실 저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을 때 중고등학교 지금 이제 질문이 그랬어요. 중고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는 일단 개별 수업보다는 가능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선생님께서 이제 순회 지원을 가시기 때문에 같이 컨설팅을 한다든지 과목 선생님들이 다 모여서 협의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좀 그런 방안으로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싶고 초등과 중고등도 되겠네요. 이제 자기 이해 교육을 이 특수교사가 또 담당을 우리가 수대 나가시는 선생님들이 창체 시간에 할 수 있는 또 방안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조금 고민을 해서 가능하면은 외부에서 들어가는 일반 학급 순회 지원은 특수교사의 직접적인 그 풀아웃은 지향하고 또 수업을 같이 했을 때 가능한 한 특수교사와 일반 교사가 함께 협력해서 하는 모습이 보여야지 단순하게 보조를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마지막에 질문하신 선생님께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사실 제가 조금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저도 오랜 시간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특수학교에서 순회 교육을 담당을 했었는데요. 이거를 가장 가로막는 게 뭐냐면은 이제 협력 수업을 하거나 자문을 하거나 부모와 상담을 하는 것이 수업 실수로 인정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사는 학교에 가면 꼭 수업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정해져 있다는 그 고정관념을 조금만 탈피하고 꼭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협력을 하고 선생님들과 컨설팅을 하는 것이 이 순회 교사의 수업 실수로 인정이 된다면 오히려 저는 편하게 선생님들이 협력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좀 들춰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실시간 댓글을 보고 있는데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시간이 그래서 후딱 가네요. 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질문하셨던 정하현 7141 선생님도 질문이 채택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딱 나머지 2개의 질문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미아 선생님께 질문을 하신 0049 강수아 선생님의 질문이 있네요. 유치원 아이들에게 대부분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해야 할 텐데 순회 교육에서 아마 집에서만 한다는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에 바깥 놀이를 시도해 본 적이 있는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순회 교사가 주도해서 일반 아이들이 다른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바깥 놀이를 한 적은 없고요. 일반 아이들이 바깥 놀이를 하는 시간에 제가 같이 나가서 바깥 놀이 활동을 지원했던 적은 있고 지금 이제 겨울이지만 날씨가 좋을 때는 그런 활동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이때 저는 아이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중재를 할 수 있고요. 안전한 놀이에 대한 방법을 안내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유아와 같이 협력해서 놀이할 수 있게 제가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치원은 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리교육과정에 맞게 월별, 주제별 교재 교구를 구입을 해서 수뇌교사들이 함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료가 잘 나와 있고요. 그 누리과정의 영역별에 맞게 자료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단축이 되어서 좋고, 또 일반 교육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유아 수업을 나갈 때 저희들이 교재교구를 가장 많이 준비를 해서 나가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이런 활동들을 교사가 계획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막상 아이가 그 자료에 흥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 가려고 하고요. 때로는 교사가 의도하지 않은 자료에 흥미를 보여서 그 자료를 가지고 수업이 진행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그 활동 속에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수뇌교육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장애 영역과 급별에 맞게 있어야 된다. 교사들이 수업을 준비할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수뇌교육의 특성상 이렇게 특수학급처럼 자료 구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다양하게 구비하고 목록화해서 함께 이렇게 자료를 공유하고 하는 시스템과 예산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딱 두 가지 질문만 받고 조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말씀하셨는데 업무 과다에 대한 질문을 우리 정혜정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그 이런 원격 그 수업이 아마 계속 진행이 당분간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우리 9569 장미진 선생님이시네요. 그 장미진 선생님께 질문을 제가 정혜정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순회 센터에 근무하시는 순회 교사에 대한 지원책은 별로고 업무는 엄청나게 많고 교육인지 행정인지 힘들기도 하고, 사실 그 발표 내용에서도 이제 그것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 과중한 업무, 그다음에 열악한 업무 환경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그 가정이라든가 시설에 방문했을 때 교육 환경이 이제 부실하다는 문제 또는 안전보호 문제도 함께 다 제기가 됐었는데, 이 센터에 이런 근무하시는 그 업무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봅니다. 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센터가 원래 그 학교와 교사로 초임을 발령받거나 교사로 있으면 학교에서 학생들과 대면하고 만나고 교육을 하고 이런 환경에 젖어 있다가, 이렇게 센터 같은 경우에는 행정 업무와 그리고 수대라는 교육이라는 교사의 책무성과 함께 이렇게 이루다 보니, 그리고 이제 교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에 학생들과 만나는 시간에 오래 있다가 그 행정 업무가 좀 이게 생소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어떤 그 업무라든지 이것보다는 센터의 행정 업무는 학교 업무와 이게 약간 이질성 이런 게 있어서 아마 오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저 또한 첫 해 1년은 어떻게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힘들게 이렇게 보냈었는데, 이게 제가 이게 현장에 있는 특수교사, 순회교사로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그 대답하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의 바람은 행정을 할 수 있는 주무관이 배치가 되거나, 그리고 그 가장 큰 문제점이 우리 센터에서 제일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사가 이거를 행정 업무를 하다 보니 이거는 생소한 업무를 새롭게 배워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그것도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안에서는 이렇게 업무를 하고 또 학교 현장에서는 순회 수업을 또 해야 되고, 재택이라든지 그리고 순회 수업 환경 자체도 교실 환경이 아니라 좀 전에 제가 발표했었던 것처럼 그 교실 환경 자체가 그 규격화된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안 돼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는 이런 여러 가지 고충들이 여러 곳에서 많이 이게 위로 올라가거나 이게 문의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아마 정책적으로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각 그 전국시도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특수교사가 우선 정원 배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한 3명 정도 더 정원돼서 올해보다는 물론 행정 업무가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몫을 조금만 나누어지고, 그리고 그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도 특수교사는 교사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우리나라 이게 특수교육 발전에 있어서도 특수교육 지원센터가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강원도교육청에서 현재 특수교육 지원센터 정책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돼서 들어보니까 이런 업무가 과중한 것뿐만이 아니라 도시와 지역의 차이도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강원도처럼 지역은 넓고 도시와 다른 지역 간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특수교사를 지원센터에 많이 배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을 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사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코비드 이 코로나 시대에서 원격 수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비단 순회 교육뿐만이 아니라 일선 특수교육 현장에서 많이 겪는 어려움들이죠. 혹시 이 원격 수업을 하는데 좋은 수업 모형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전망을 가져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특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나서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지영 교수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이제 여러 선생님들 발표 잘 정말 들으면서 많이 배웠는데, 저는 이제 옆에 계시는 우리 정혜정 선생님께서 수업이라는 것은 삶을 함께 떠나는 여행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게 사실 굉장히 울림이 있고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저 또한 이제 이전에 재택 순회 교육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아이와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이 사실 생각이 났어요. 물론 10수년 전 이야기지만. 그런데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하셨던 말씀이 또 떠올랐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 일주일에 2번을 가게 되면 선생님이 오시게 되면 그 전에 집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이 오기 때문에 어머님은 이제 아이가 많이 중증이라서 집에 있었는데, 아이와 함께 집을 청소를 하고 간식을 준비하고 자신의 일상을 저로 인해서 저가 아니죠, 이제 국가가 제공하는 특수교육 순회 지원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을 했던 게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냈냐면, 이제 지금 우리 코비드 상황으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망가져 있어요. 사실 장애 학생 부모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또한 마찬가지였죠. 또 저희들이 키우는 또 자녀들 또한 그랬고 저희들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순회 지원이지만 그리고 또 원격 상황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교육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장애 학생들과 장애 학생의 부모님의 삶이 저는 좀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교육 지원을 함으로써 그 아이들의 일상이 다시 만들어지고 루틴이 만들어지거든요. 우리 특히나 이제 발달장애 아이들은 왜 시간표를 정해야 되고 일주일에 어떤 일들을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면 좋을 것 같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온라인 학습, 온라인 수업이라는 말보다는 저는 원격 교육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업은 학생이 받는 거지만 교육은 교수 학습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격이지만 멀리서지만 우리는 교수 학습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강조드리고, 어쨌든 1대1 상향의 줌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실시간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또 그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절에 조금 현명하게 장애 학생의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한번 조금 현명하지 못한 답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상념들이, 제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저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특수교사를 했었고 순회 교육을 했던 경험과 함께
또 이렇게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앞서서 이제 우리 한경근 교수님이 강원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역 격차가 너무 큽니다. 격차라고 하기보단 지역별 차이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상관없지만 제가 주제 넘게 그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을 나가시다 보면 우리 교권 보호가 저는 또 좀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차를 운전해서 가셔야 되고 가다가 우리 딱지 끊죠. 저도 끊었던 경험이 많거든요. 근데 아무도 학교에서 예산으로 교육청에서 돈 지원해주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지원해주면 좋겠고요. 뭐 가능하다면 그런 거 아니면 이제 그 수업을 하러 갔을 때 환경이 아주 안전하지 못하거든요. 안전하지 못한 환경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제도적으로 선생님들이 고민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좀 다 같이 그건 이제 정책적으로 행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항상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항상 시간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상당히 저는 그냥 오히려 지금 우리 참여자들의 채팅 글들이 상당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아마 같이 하시는 분들이 서로 공감하고 이야기하고 힘을 좀 얻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마지막 즈음에 나왔던 글들이 제가 좀 마음이 좀 아픈데 여전히 열악한 그 근무 환경과 그리고 심지어 같은 특수교사 집단 내에서도 순회 교사는 약간 차별을 받는 듯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있어서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만 우리 교장 선생님의 따뜻한 응원의 말씀을 듣고 전국에 계시는 우리 특수교육 식구들 특히 순회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힘내시라는 그 응원의 말씀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발표를 해주신 우리 네 분의 발표자 선생님들, 우리 교수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소대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런 훌륭한 행사를 기획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는 우리 국립특수교육원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긴 시간까지 계속 들어주신 우리 참여자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토론과 질의응답에 대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채택된 질문자들께서는 다음 번호 010-9407-7501로 5시까지 질문 채택과 아이디를 작성하셔서 문자 발송 부탁드립니다. 확인 후 그 발송처로 오늘 중 모바일 선물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참여자 설문조사는 게시판에 안내된 링크를 통해서 쉽게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참고로 다음 주 주제별 녹화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7회 국내 세미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내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